이렇게 미국 증시 개장 상황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현재 0.76% 내리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58%, S&P 500 지수는 0.74%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장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허리가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예. 네. 네, 첫 번째 질문 빨리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하락의 이유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아니면 반등에 따른 조정이다. 어떤 쪽이 더 납득이 되세요, 대표님은? 네, 일단 지금 시장 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네. 한 1% 이상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다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요. 뭐 개별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죠. 예, 그게 네. 나오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밖에 뭐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한 1.2%좀 빠져 있는데 네. 의외의 반응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건 그거고 네. 그거가 최근에 하락했던 게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또 얘기가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이만큼 선방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심리가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이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또 고점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엔비디아가 잡고 있던 증시 나머지 종목들은 벌써부터 이탈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 변화 쪽에서 지금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심리 싸움이 고점에서 심리 싸움 이게 고점에서 가장 심리 싸움. 이게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장 초반에 1% 넘게 엔비디아가 빠졌다가 어제 그래도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썼어요. 네. 그런데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서 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투탑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많이 파니까. 아, 네,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는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마저 버티던 종목이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들이 좀 눈에 띄지 않나 어떤 생각됩니다. 변화요? 아직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변화. 특히 뭐 MSCI 편입 놔두고 네. 예, 거기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혼자서 추측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뷰 끝나고 나서는 바로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만큼 네. 싸졌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오든가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요인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예전에 뭐 시스템이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변화치고는 그렇게 석연치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 과연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 메리트는 있는데 그렇다고 네. 또 외국인들 막 사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막상 사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비쌀 때 사고 싶잖아요. 항상 차트 만들어줘서 네. 이뻐졌다고 생각했을 때 막 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좀 멈칫멈칫하게 되는 게 맞는 요인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도 HBM 모르겠다. 네.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란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메모리 네. 쪽에서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빠진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네. 만약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좀 빠졌으면 조금 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0주라도 네. 사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질문 지긋지긋하실 텐데 한 번만 더 고견을 부탁드려 볼게요. SK 하이닉스 20만 닉스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긋지긋한 건 하지 마시. 예. 일단 지금 자리 쪽에서는 저는 사냐 파냐 두 네. 개를 얘기를 한다면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개밖에 카드 안 주신다고 하게 되면 네. 바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자의 입장 관점에서는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혀 뭐 지금 그냥 벌써 저 밑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까지 쭉 올라올 때는 그냥 누리고 있다가 좀 낮아졌네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보시는데 만약에 네. 여기서 이제 또 물량 부담이 커져서 혹시나 또 아마 엔비디아 조정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락할 때는 늘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메리트로 접근하기는 괜찮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에서요. 네, 이 소식으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스토리 등 급등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이죠. 네. 이거는 뭐 내용 중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할지도 나스닥 아니라 나이스, 뉴욕 거래소 쪽으로 가지 않나 뭐 그러면서 하지만 순항하고 있다. 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그냥 시장이 좀 정체했는데 뭐 어떤 모멘텀 작은 거래도 갖고 뭐 좀 주가 움직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움직였던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웹툰은 이제 상장과 함께 변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DNC 비디오 같은 경우는 성과를 잘 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게임을 넷마블과 함께 그걸 출시를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 오. 그러면은 구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DNC 미디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빵 떴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고 다시 한번 좀 하향한다. 그럼 그때는 또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주가 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엔터주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는 SM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SM만요? 에스파에 요즘 끌려가지고요. 정말요? 슈퍼노바에 끌리셨군요. 예. 거기 끌리다 보니까 네. 앨범을 살려고 봤더니 계속 품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네. 그게 가장 눈에 띄는데 그밖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슈가 이번에 있죠. 소송 네. 이슈에서 좀 패소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변동은 커질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엔터주는 그냥 좀 왔다 갔다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왔다 아직 갔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해고, 근데 네. 반대로 내년은 그를 삼아서 다시 레벨업되는 실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되 네. 지금은 또 움직임 또 이렇게 해서 추세 갖춰서 차트 이뻐 보여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네. 이뻐 보일 때 좀 줄이셨다가 다시 좀 망가졌는데 그럴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해 보시고. 망가졌는데 딱 매수했는데 계속 망가지면 어떡해요? 분할 매수해야죠.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관점 쪽으로 네. 보시는 게 훨씬 낫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렇다고 뭐 적자나거나 심각한 뭐 회사에 대한 이제 케이팝 안 들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자리 쪽에선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엔터주, 웹툰 이렇게 테마 장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금리 인하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나마 오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이틀째 뭐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장세, 이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특히 1분기 때 실적 잘 나와서 그걸 네. 가지고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섹터, 뭐 화장품 섹터 이런 것도 살아있는 쪽이고, 그밖에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들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시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약한 시장 쪽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일단 강한 섹터, 강한 네. 종목들 쪽을 계속 또 바라보면서 대응하면서, 물린 건 물린 걸 어쩔 수 없고, 네. 하지만 지금 나머지 현금이라도 좀 잘 대응해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저지를 하려는, 네. 계좌를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그게 K 증시의 트레이더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섹터는 살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신경 쓰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섹터랑 테마가요. 네. 어쨌든 최근에 다 오르고 너무 고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점이잖아요,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만약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반도체를 네네. 14만 원, 15만 원에도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오, 네, 근데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미리 판단해서 고점이니까 안 되겠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인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너무 용기를 가지면 안 된다. 너무 용기를 가졌다 무슨 뭐 신용까지 확 뭐 이렇게 하시면 그쵸, 안 될 것 그쵸. 같고요. 네. 그만큼 적절하게 적절하게. 시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요.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또 선물 플레이를 하면서 현물에도 좋지 않은 흐름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 주식 오래 하셨잖아요. 저 젊어요. 네, 저랑 비슷하신데 예. 저보단 잘 아시니까. 네. 네, 일전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주가에 탄력이 붙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선물 옵션 구조를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무슨 악재 비슷한 게 아니면 좀 시장에 마음에 안 든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플레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선물 매도로 시장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또 같이 끌어내리면서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기관이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걸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계속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선물 매도만 쭉 해서 시장이 끌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정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또 끝나요. 청산에 네. 놓고 그러니까 매도를 이 정도까지 됐으면 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죠. 이만큼 벌었어. 라고 하게 되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또 안정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선물 매도 이렇게 많이 와 한국 시장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오히려 그에 따라서 좀 반대의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1월 달도 한번 그랬고요. 네. 또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네. 한번 외국인 선물 매수 쭉 나왔다가도 다시 반등 나옵니다. 이런 기초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안 좋은 거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잘 올라오고 있는 국내 증시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미국 증시 흐름과 연결해서 내일 국내 증시에서 또 주목하면 좋은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일단 종목 쪽에서 느껴가는 게 미국 쪽에서는 요즘에 그래도 에너지 쪽이 되게 뜨거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오늘 관련된 에너지 업체들 강한데 그중에서 보니까 플루엔스 에너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갖추고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은 약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지금 2% 정도 올라갔다가 계속 또 위쪽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화면 나오고 있죠? 아니요, 아직 안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화면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아무래도 ESS 관련된, ESS.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도 계속 우상향으로 나온다. 네. 국내 쪽에서도 ESS 관련주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각광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저장할 것이죠. ESS 관련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탑픽과 접근 전략은요? 네,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ESS 관련 종목 하게 되면 딱 하나 나온 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네. 최근에 많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슈도 좀 있고 한데 이 회사의 밸류가 그렇게 비싸느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ESS 쪽에서 지금 연간으로 나오는 이제 설치량 보게 되면은 계속 또 상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분위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또 케이스와 함께 ESS 장비 쪽 이쪽까지 네.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쪽에서 조정 시에는 계속 매수 쪽으로 붙어보는 관점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가격 쪽에서 보면 일정한 단기 지지권 안에선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때 한번 노려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넘어가는 4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만 8천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서진 시스템 32,150원인데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